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깔끔해졌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바뀌고요. 사용자 등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PP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측정 대행 업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측정 대행 업체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용 약관 동의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것도 저희가 용역 이행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저희 측정인에 등록하시는 모든 첨부 서류,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받은 자료나 이게 뭐 자격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받으시는 자격증들은 주민등록 뒷자리가 다 가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받으신 자격증, 예전에 받으신 서류들이 주민등록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간혹 가림 처리를 안 하고 올려주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꼭 가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 동의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계정 신청하실 수 있고요. 중복 체크해 주시게 되면 각각의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고 계정 신청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계정 신청하셨던 이메일로 나머지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측정 대행 업체명만 선택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기술 인력이신지 행정 인력이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계정 관리자가 들어가서 기술 인력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인 화면에 우측 하단에 있는 지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늘 아마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안에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PPT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 페이지로 넘어간다, 아니면은 이거를 페이지 방식으로 하지 말고 뭐 쭉 늘려라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업무 포털로 들어가게 되고요. 맨 먼저 계약관리, 오늘은 다 위쪽에 사용자 정보 조회나 측정시설 지역관리는 크게 바뀐 게 없어서 보고 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계약관리 쪽 보시는 것처럼 계약 정보 입력하는 화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측정된 계약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왼편에 입력하실 수 있도록 바꿨고요. 진하게 앞에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다 입력해 주셔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위 하나 바뀐 거 저희가 PPT 발표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의견을 좀 많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단건으로 계약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연 단위로 하시는 데도 있지만 월 단위로 하시는 데도 있고 반기 단위로 하시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실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도록 계약 금액의 단위를 추가했습니다. 각각 정보들이 입력을 해주시고 필수값인 과업 계획서 선택해 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먼저 측정 대행 업체 측정 의뢰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기관을 선택하시게 되면 먼저 초기값은 사업자 번호로 검색하실 수 있도록 뜹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 번호를 모르시게 되면 사업자 번호 모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업장명을 검색하실 수 있도록 뜨고요. 여기 초기값은 기존에 입력하셨던 정보들이 뜹니다. 저희는 오늘 테스트라서 기존에 저희가 입력해놓은 정보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하게 앞에 별표가 있는 내용은 필수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자 번호 검증을 꼭 한번 눌러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까 이제 국세청의 API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자 뭐 다른 기능은 없고요. 국세청에 제공하는 API도 그냥 사업자 번호가 유효한지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번 눌러주시고 적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신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처음 계약하시는 업체 신규 등록하실 수 있고 수정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가 바뀌었거나 혹은 뭐 변경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특정 대행 의뢰기관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업장 정보하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제 막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의뢰기관하고 사업장을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를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뢰기관하고 사업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뢰기관 따로 사업장 따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혼선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입력을 하셔서도 조금 더 편하시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거는 푹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기관 한번 입력해 주시고 사업장 정보는 하단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업자 번호 검색해 주시고 혹은 사업자 번호 모르시면 모름을 클릭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사업자 번호 검증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사업장을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될 때마다 따로따로 다 입력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 굉장히 많이 주셨었는데 여러 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스크롤바를 옮기시게 되면 5개 분야를 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야 만약에 여기는 대기 1종 수질은 4종이고 소음 진동이 해당하는 업체라고 하시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내용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디폴트 값은 초기 값은 공란이어서요. 최소한 입력을 잘못하시는 거는 조금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의외로 초기 값을 넣어두면은 안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초기 값은 좀 공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 1종 사업장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전 제출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체크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계약 조회 쪽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거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사전 제출 대상, 미대상 동일하게 다 입력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약 변경하시게 되면 계약 중지, 중도 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문조사 지금 아마 다 화면에 뜨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접수 전에는 계약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계약서에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들은 이 내용이고 계약서 옆에 보시면 계약 처리 이력을 화면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요청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재제출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프리셋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셋은 3개로 구성이 되고요. 측정 항목, 현장 측정팀, 기존에 있는 현장 측정팀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분석 정보 관리 쪽은 개편됩니다. 측정 항목 보시는 것처럼 매주 가는 사업장 혹은 1팀이 가는 사업장이 현장팀 1팀이 가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1팀의 현장 사업장 측정 항목 선택하실 수 있고요. 대출 시설별로 측정 항목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으로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현장 측정 계획 쪽에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정보 관리 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측정 항목 관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배출시설 1번을 3개 항목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먼지라고 세팅을 해놨다라고 하면 요 3개에 대해서 각각 세트로 분석 정보를 분석 정보 입력하실 수 있도록 프리셋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입력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기준, 특정 분석 방법, 단위, 장비, 분석자까지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측정 정보 쪽이 분야로 메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시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요 위에 지금 일 측정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목록에 뜰 거고요. 계획 작성하시는 건 동일합니다. 계획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창은 기존 방식하고 동일한데요. 다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측정 용도는 지금 필수 좀 반드시 제대로 맞춰서 입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자체들 저희가 이제 뭐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청이 오거나 혹은 또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실 때 이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 평가인데 자가 측정인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측정 용도에 맞게 좀 가능하시면 선택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그래야 저희가 통계 자료를 뽑거나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을 할 때 맞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정 항목 옆에 보면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게 측정 항목 관리 쪽에 프리셋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쪽에서 뜨고요. 대기 프리셋 1번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그 복사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복사하기 기능이 요거를 조금 편하게 쓰시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그 하루에 측정하시는 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업체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매번 그 날짜를 기억하시거나 이런 게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프리셋을 안 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측정시설 수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측정시설 수정하셨던 내용이 측정시설 지역관리 쪽에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는 안 되셨어요. 그래서 측정시설 관리 쪽에서 입력하신 내용이랑 현장 측정 계획 쪽에서 입력하셨던 측정시설이 다른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요거 여기서 수정하시게 되면 그 측정시설 수정을 클릭하시고 수정을 하시게 되면 다 변경됩니다. 저장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에 계획 작성하시는 거랑 동일하고요. 목록의 화면에 뜨게 되면 시료 채취 정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 거, 요거는 지금 대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가 측정은 없고요. 환경영향 평가를 선택하시게 되면 요게 뜹니다. 그래서 기상 정보, 예를 들어 대기 같은 경우 지금 3일 연속 측정 하잖아요. 환경영향 평가. 그거 하실 수 있도록 다중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이렇게 3개 여러 개 입력하실 수, 다시 입력하실 수 있도록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클릭 입력, 그리고 뭐 지금 입력 완료 버튼을 봐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 주셔야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임시 저장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게 완전히 제출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신 게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좀 반드시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 측정 정보의 내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측정 분석 결과를 입력하실 수 있는 탭이 생기고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그리고 화면에 뜨게 되고 분석 정보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요 3개 항목을 입력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가 되시면 입력 완료를 클릭
클릭하시게 되면 끝납니다. 소음 진동 분야 바뀌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에 발파 소음, 발파 진동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바뀌고요. 입력하시는 화면은 측정 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실 수 있도록 바뀌고요. 분석 정보 관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소음 진동은 탭 방식입니다. 이게 화면이 동일한 내용이 아래로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진동은 탭 방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발파 소음, 발파 진동은 평가 소음도 입력하실 수 있도록 화면 바뀌었고요. 항공기 소음 입력하시는 방법 바뀝니다. 이게 많이 있는 측정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간혹 이게 항공기 소음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측정을 하시는 평균값을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입력하시는 방법 자체를 그냥 7일 연속 평균값 입력하실 수 있도록 바꾸고 나머지 그 실제 측정하시는 자료는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실내 공기질 분야에 다중이용 시설 선택하시는 방법이 개편됩니다. 결과 엑셀 업로드 하시고 다중이용 시설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뀌고요. 가나 나라가 어떤 건지 모르셨을 때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가에 해당하는 시설, 나에 해당하는 시설 저희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 입력하시는 방법 보시는 것처럼 현장 측정 계획 분야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분야의 측정일에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목록에서 뜨고요. 그 목록에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주행 전, 주행 후를 입력하시게 되면 주행 거리는 자동 계산이 됩니다. 경유지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운행일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경유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나중에 이제 용역 이행 능력 평가하거나 이럴 때 요 자료들을 다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측정 결과 관리는 기존 그 대기 수질 분야 각 분야별로 입력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분야별로 따로 입력하시기 때문에 요 통합된 내용 보실 수 있도록 결과까지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측정일에 해당하는 전체 측정 기록부 발행한 거 목록이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차량 운행 일지까지 기존에 지금 저희가 차량 운행 일지 출력하는 거는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은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시보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약관리 주요 현황 그리고 사전 제출 미대상 계약관리 쪽에 대시보드는 이렇게 화면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측정 단계별로 소음이 몇 건이고 진동이 몇 건이고 지금 현재 각 단계별로 몇 건이 되어 있는지 통계 자료들을 대시보드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시보드를 앞에 메인 화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메인 화면에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지금 조금 논의 중이어서 혹시 의견을 좀 주시면 가장 잘 보이는데 앞에다가 빼서 보여드릴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이 메뉴 하단에 놓을지 좀 필요하신 사실 이걸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라서 저희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